동화 속 생각 쑥쑥 지혜가 꿀떡.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과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베풀 줄을 몰랐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나무를 해서 팔아야 하는데도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면 그냥 나누어 주었어요. 어느 날 욕심쟁이 영감의 옆집에서 키우는 닭이 욕심쟁이 영감네 집으로 넘어갔어요. 영감님, 그 닭은 저희 닭이니 돌려주시지요. 옆집 주인이 닭을 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뭐라고? 닭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집 안에 들어왔으니 이 닭은 내 것일세. 욕심쟁이 영감은 억지를 부리며 돌려주지 않고 그 닭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욕심쟁이 영감을 싫어했지요. 어느 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를 하고 날이 어두워져서 마을에 내려왔어요. 배고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코가 절로 벌렁거리고 입에서 침이 맴돌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나무꾼은 자기도 모르게 고기 냄새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고기 냄새는 욕심쟁이 영감집에서 나고 있었어요. 맛있겠군. 직접 먹지는 못하니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자. 나무꾼은 담벼락에서 고개를 내밀어 눈을 지그시 감고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들이켰어요. 정말 맛있는 냄새로구나. 나무꾼은 고기라도 먹는 듯 침을 꼴깍 삼키며 입맛을 다졌지요. 그때 욕심쟁이 영감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집 고기 냄새를 맡는 거냐?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야지, 돈을. 욕심쟁이 영감이 호통을 치며 나무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요.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돈을 내야 한다고요? 나무꾼은 어이가 없어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물론이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고기 냄새를 공짜로 맡으려고 하다니. 내가 고기를 10양 주고 샀으니 자네는 냄새 맡은 값으로 5냥만 주게. 네? 고기도 안 먹었는데 5냥씩이나 달라고요? 나무꾼은 욕심쟁이 영감의 억지에 어이가 없었어요. 어서 주지 않고 뭐하나? 관아에 끌려가서야 내놓겠나? 욕심쟁이 영감이 의릅장을 놓으며 재촉했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드리지요. 나무꾼은 뭐라고 대꾸할지 몰라 내일 주겠다고 하며 시간을 벌었어요.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어요. 아내가 차려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나무꾼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나무꾼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내가 묻자 나무꾼이 욕심쟁이 영감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욕심쟁이라고 하지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내도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부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그때 옆에서 밥을 먹으며 듣고 있던 아들이 희죽희죽 웃었어요.
넌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웃는 거냐? 아버지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지 드세요. 하긴 굶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아휴, 걱정되니까. 부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잠까지 오지 않아서 밤새 뒤척거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코까지 골며 편하게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 욕심쟁이 영감님 집에 다녀오려고 하니 5냥만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대신 다녀오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5냥을 내어주었어요. 아들은 욕심쟁이 영감님 집에 가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영감이 나왔지요. 그뿐만 아니라 욕심쟁이 영감집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영감님, 여기 냄새 맡은 값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세요. 아들이 크게 말하자 영감이 아들 앞에 섰어요. 그래, 내가 아비 대신 왔구나. 어서 돈을 다오. 욕심쟁이 영감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돈이 든 주머니를 주지 않고 욕심쟁이 영감의 귀에 대고 흔들어 댔지요. 짤랑짤랑 주머니를 흔들 때마다 엽전 소리가 났어요. 예끼 이 녀석아, 어른에게 무슨 장난이냐? 장난 그만 치고 어서 돈을 다오, 돈을. 그러자 아들은 희죽희죽 웃었어요. 이렇게 자꾸 들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영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들은 너스레를 떨며 엽전 주머니를 욕심쟁이 영감 귓가에 대고 더 세게 흔들었어요. 짤랑짤랑 짤랑짤랑. 자, 엽전 5냥 소리 잘 들으셨지요? 아들의 말에 욕심쟁이 영감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들으셨지요? 아들이 다시 묻자 욕심쟁이 영감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제가 할 일을 끝났으니 아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휙 돌아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얘야, 돈을 주고 가야지. 욕심쟁이 영감이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들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고개를 돌렸지요. 저희 아버지께는 고기는 안 먹고 냄새만 맡았는데도 냄새 맡은 값으로 5냥을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감님도 엽전 5냥 소리로 그 냄새 값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들의 지혜로운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어이가 없어 얼굴만 빨개졌어요. 주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지요. 아이고, 내게 내가 넘어갔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돈 대신 사람들에게 망신만 잔뜩 당했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 모든 말만 하면 척척 나오는 요술 맷돌을 가진 임금님이 살았어요. 요술 맷돌을 향해 쑥쑥 나와라 금 하고 외치면 금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꽁꽁 멈춰라 금 하고 외치면 멈추는 신기한 맷돌이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요술 맷돌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어느 해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이 굶주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맷돌을 꺼냈지요. 쑥쑥 나와라 쌀. 맷돌에서 쌀이 싸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임금님은 그 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지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 맷돌을 꺼냈지요. 쑥쑥 나와라 옷. 맷돌에서 옷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임금님은 그 옷을 추위에 떠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지요. 그러자 백성들은 임금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어디서 쌀과 옷을 구하는 걸까? 그러게, 임금님에게는 말하면 뭐든 나오는 맷돌이 있다잖아. 그래? 그게 사실일까? 그래, 그런 맷돌을 우리 백성들을 위해 쓰시니 임금님은 정말 마음씨가 착하신 것 같아. 그럼 그렇고 말고. 사람들은 임금님이 쌀과 옷을 보낼 때마다 임금님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요술 맷돌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 이야기는 늘 남의 물건만 훔치며 사는 도둑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 그 맷돌 하나만 있으면 평생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살지 않아도 되잖아. 도둑은 임금님의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해 흉년이 들었지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쌀이 점점 떨어졌지요. 그래, 지금쯤이면 임금님도 맷돌을 사용하실 거야. 도둑은 몰래 공궐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때마침 임금님이 맷돌을 꺼내고 있었지요. 도둑은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쑥쑥 나와라 쌀. 임금님이 외치자 맷돌이 스르륵 스르륵 돌아가면서 쌀을 싸르르 내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요술 맷돌이 많네. 쑥쑥 나와라 쌀 하면 쌀이 나온단 말이지. 도둑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어요. 쌀이 점점 많아지자 임금님은 사람들을 불러 쌀을 담게 했지요. 도둑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조금 더 안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한참 뒤 사람들이 쌀자루를 가지고 임금님이 계신 곳에 빠져나갔어요. 임금님도 피곤했는지 맷돌을 옆에 두고 잠을 청했지요. 이때다. 도둑은 몰래 들어가 요술 맷돌을 들고 다시 궁궐담을 넘었어요. 그러다 그만 맷돌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쿵! 맷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도둑이다! 도둑! 저놈 잡아라! 수많은 군사가 도둑을 쫓아왔어요. 도둑은 무거운 맷돌을 짊어지고도 쉬지 않고 도망쳤지요. 이 나라에 있으면 언젠간 잡히고 말겠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가야겠어. 도둑은 바닷가까지 가서 작은 배를 훔쳤어요. 그리고 노를 힘차게 저어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지요.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 이제 살았군. 이제 이 맷돌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도둑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뭘 만들어서 파는 게 좋을까? 금? 아니야. 금보다 더 귀한 소금이 좋겠어. 도둑은 신나는 목소리로 맷돌을 향해 소리쳤어요. 쑥쑥 나와라 소금. 맷돌이 스르륵 스르륵 돌아가며 하얀 소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걸 팔면 엄청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부자가. 도둑은 너무나 기뻐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소금이 점점 배 안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러다가 배를 가득 채운 소금이 배 밖으로까지 넘쳐났어요. 소금의 무게 때문에 배가 기우등 흔들거리며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다. 그런데 어떻게 멈추게 하는 거지? 도둑은 깜짝 놀라 맷돌을 향해 외쳤어요. 그만 나와라, 소금! 도둑이 말했지만 맷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황한 도둑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그만 나와라, 소금! 멈춰라, 소금! 그만 멈춰라, 소금! 하지만 맷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배는 점점 가라앉아 물속에 잠기기 직전이었지요. 맷돌아, 제발 멈춰라! 맷돌님, 그만 멈춰주세요! 도둑이 맷돌에 사정하듯 말했지만 맷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도둑은 맷돌과 함께 바닷속으로 꾸르륵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리고 맷돌은 누가 멈춰주지 않아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짜게 되었답니다.